1958년 6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난 조용필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깊은 상처를 가슴에 지닌 남자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첫 번째 결혼에서 박지숙과 낳은 외동딸 조수영의 죽음이었다. 수영은 1987년 4살의 나이로 부산에 있는 그녀의 가족이 살던 작은 집에서 끔찍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날 밤 용필은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지숙과 수영은 집에 남겨진다. 화재는 오래된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였고 이웃들이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수영은 잠긴 방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용필이 다시 달려갔을 때 그의 딸의 몸은 타버린 이불 아래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은 그가 그녀를 위해 사온 인형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잔해 속에 쓰러져 지칠 때까지 울었고 아들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 수영을 잃은 아픔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살과 피의 일부였습니다. 용필 씨는 종종 친구들에게 딸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운대 바닷바람에 울려 퍼지는 걸 느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딸과 손을 잡고 걸었던 곳이 바로 해운대였습니다. 그는 수영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 모으는 걸 좋아하던 모습,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던 모습, 아빠를 위해 그림을 많이 그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모습까지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만 남았고 옛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을 때마다 마치 칼에 찔리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는 가스레인지를 더 빨리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가 혼자 앉아 수영이의 유일한 그림, 햇빛 아래 3명의 가족을 그린 그림을 들고 있을 때마다 모든 꿈, 모든 조용한 순간에 스며들었다. 조용필의 작가 인생 여정은 두껍고 그는 뛰어난 작품뿐만 아니라 눈물겨운 장들도 썼다. 부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용필은 아버지는 조선공이었고 어머니는 국제시장의 노점상이었으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바다의 짠내,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리고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어머니를 도와 물건을 나르던 시절과 연관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집에 전기가 없어 때로는 어두운 석유등 아래 앉아 있어야 했지만 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1976년 그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는 해운대에서 온 가난한 소년으로는 대단한 업적이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짐 운반, 기계 수리, 심지어 주말에는 말린 생선을 파는 일까지 했습니다. 용필 씨는 1982년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작은 조선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한 노력과 창의성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5년 그는 15,000톤 화물선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젊은 엔지니어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어 그는 명성을 얻었고 공장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0년 용필은 축적된 자본과 절친한 친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용택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 조선 산업의 선도적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35세의 용필 씨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언론에서 인내의 상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허리케인처럼 덮쳐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고객들이 파산하고 주문이 취소되고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용택은 빚더미에 잠겼습니다. 용필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지숙, 수영이 살던 집을 팔아야 했다. 그는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쌓인 청구서를 바라보며 압박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수영의 미소와
수백 명의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2000년에는 싱가포르 회사와 맺은 주요 계약 덕분에 용테크는 예전의 정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용피를 눈물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실패는 2010년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선박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온 마음을 쏟았고 바다에서 배를 보는 것을 좋아하던 수영과의 화해의 방법으로 여겼다. 하지만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절반만 인출했습니다. 용택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용필은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다. 그는 그들 앞에 서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둠 속에 앉아 수영의 그림을 껴안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용택의 규모를 줄이고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했으며 젊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딸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조용필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엔지니어링 산업에 있어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2010년 실패 이후 용택을 친환경 기술 분야의 선구자로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재력이 넘치는 동시에 어려움도 많은 분야인 수소 연료 선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실에 몇 시간씩 앉아서 문서를 읽고 젊은 엔지니어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00년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큰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작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가 수년간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동시에 그는 미래 세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용필 씨는 딸의 이름으로 수영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공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2015년에 고통을 동기로 바꾸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용택회 수익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며 지금까지 이 기금을 통해 70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할 때마다 그는 직접 찾아가 수영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딸에 대한 기억을 살려두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는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꿈꿉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용필 대표는 항상 자신과 용택의 이름이 세계조선해양공학회와 같은 주요 컨퍼런스에 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2018년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여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자부심과 그리움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룬다면 용택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부산 출신의 사람도 최고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으로서 생애가 끝날 때까지 추구했던 꿈이었습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여정이다. 그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1981년 부산의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만난 박지숙 씨였다. 지숙은 용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상냥함과 사려 깊은 직장인이다. 두 사람은 1983년 간소한 의식으로 결혼했고 1983년에 수영이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어린 시절 그들은 해운대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용필은 딸과 자주 놀았고 지숙은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수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지숙은 우울증에 빠지고 용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에 몰두한다.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1988년에는 조용히 이혼했고 용필은 사랑에 실패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은 1994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난 기자
안진현 씨와 결혼했다. 진현은 그가 존경하는 힘과 지성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 두 사람은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고 진현은 1996년 아들 조민재를 낳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용필은 여전히 수영의 죽음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진현은 그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것 같다.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부터 진현이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까지 갈등이 쌓인다. 2003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용필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새로운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제가 임의로 수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용필님의 여정을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199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택의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닙니다. 그는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부산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호황기에 얻은 소액 투자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 대부분은 용택을 유지하고 수영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이는데 이는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의 단순한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조용필의 두 번째 부인 안진현은 한때 전 남편에 대해 드물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용필은 강한 남자지만 수영이에 대한 슬픔에 갇혀 있어요. 딸 이야기를 할 때 제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라고 생각할 때 많이 울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는데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냥 조금이라도 놓아주고 더 가볍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진현 역시 슬픔 때문에 두 사람이 멀어졌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를 존경한다.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문제가 많은 아버지이며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다. 66세의 조용필 씨는 회복력이 뛰어나면서도 연약한 남자의 전형이다. 그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도 같아 모든 페이지가 땀과 눈물, 그리고